김동섭의 인사이트 또 시장 흐름들 체크하겠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보면 미국 시장도 뭐 불을 뿜고 가는 것 같더니만 또 수요일 어제는 또 좀 주춤했습니다. 여러 악재들을 좀 반영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분석해 주시죠. 미국장이 하루는 2%대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 새벽에는 1.8% 하락하면서 일단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장에서 일단 코로나는 시장에 영향을 아직 안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근데 사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위축하고 은행주들의 어닝 쇼크가 일단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벌써 이 부분은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벌써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시장은 안 좋을 거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매 판매나 뭐 이런 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게 조금 더 내려갔다고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차피 지금 소비도 안 되고 생산 활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뜬금없이 이게 시장을 잡아채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을 흔드는 정도로 흘러내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적절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결국 또 올라갈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 시장의 올해 관전 포인트는요, 악재를 완화시키는 게 가장 큰 거지만 제일 큰 관전 포인트는 대선입니다. 대선. 특히 트럼프의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시장의 방향성은 보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의 하락은 재선과 멀어진다고 분명히 생각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시장 일각에서는 아직 시장의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는 우리가 억지 춘향의 장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장세가 시장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트럼프가 대선 전까지 시장을 끌고 가는 전략을 구사할 거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고점을 지나쳐서 갈 건지, 아니면 제 기술적 분석에 걸려서 고점까지 연말까지 갈 건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빠르게 가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정말 저도 다시 공부하는 상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6년 또 한 번 틀리지 않은 기법인데 제가 이거 돌파하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아마 그런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이겼는데, 이번에도 지금 만약에 또 돌파하는 지점까지 왔을 때 빠르게 돌파한다면 저도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역이죠. 근데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화보다 돈이 더 많이 풀렸죠. 또 제로금리죠. 전 세계 시장이 재정정책부터 통화정책까지 모든 걸 펼치는 현재장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두 가지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파해가지고 정말 돌파 시도를 줘서 미국 시장이 새로운 영역하고 아시아 시장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지, 저는 그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뭐 가능하리라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다시 전고점에서 무너지는 전략. 만약 전고점에서 무너지게 되면 심각하죠. 왜냐하면 전고점에서 무너지게 되면 시장 대응 능력이 없어져요. 연준도. 돈을 아무리 퍼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주가가 급락을 해갖고 6,500까지 갔어. 거기서부터 주가가 오를 때요, 양적 완화가 시장을 다 끌어올려줬거든요. 양적 완화가 다 끌어줬어요. 근데 거기 더 많은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무너진다? 이거는 뭐 거의 답이 없는 겁니다. 근본이 세상에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 화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질 거니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의미를 주는 자리다. 결국 올릴 거를 가정한 시장의 방향성을 준 거다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움직임은 너무 민감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추세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물론 시장에서는 여전히 하락 마인드가 아직도 팽배합니다. 두렵거든요. 두려운 자리에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급락 두 번째에서 아래권에 나왔을 때는 저도 약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닌데 분명히 올라갈 자리인데라고 했지만 언더슈팅이 뭐 이 정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분명히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내려온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는 자리다. 특히 일봉상으로 보면요. 60일선까지 거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60일선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에서 60일 가기 전에 막 방향성 잡으면서 의문을 뚫잖아요. 그럼 60일선이 저항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올라가면 맞고 밀려서 내려갈 것 같으니 시간 끌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60일선과 조우를 하죠. 이 정도에서 조우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는요, 안 밀립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좀 답답하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60일선을 바로 바로 조우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나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탄탄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미국의 일봉은 아주 좋은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정을 기다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기다리는 조정은 항상 오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 가격, 혹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금에는 지난번 전고점은 다 돌파할 거다. 아마 얘기를 계속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요때였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은 과거의 고점을 다 돌파할 거다. 그래서 추세선 그어드렸고 이거 돌파할 때 이거 가짜다. 슈팅으로 들어갈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거 돌파가 됐죠.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 분석이 100% 맞지 않는 것은 뭐 시장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 기술적 분석이 맞아 떨어져야만 모든 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금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아시겠지만 금은 뭡니까? 안전 자산이잖아요. 금이 오르면 위험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야 맞잖아요. 그 시장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략가들 입장에서 금을 보면 주식은 절대 하지 말아라는 게 100%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해지. 너무 주가가 오르고 돈이 너무 시장에 풍부해지니까 투자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이 안전자산으로 선호보다는 일단 어떤 여러 가지 투자의 방향성으로 그냥 대안으로 뜨는 정도가 되는 거지 해지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금이 위험자산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 금이 누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금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중앙은행이 다 샀어요.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금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존 폴슨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을. 근데 존 폴슨이 내려오면서 다 털렸어요. 털리면서 여기서부터 중앙은행들이 매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수급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상 그런 상태에서 오르니 위험자산을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잘못된 해석일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금값은 조금 더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더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첫 번에 말한 것처럼 혹시라도 주가가 올라오면서 금값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금본위 가능성도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금 들고 계신 분들은 현물 들고 계신 분들은 금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더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위험자산가는 보지 마라. 지금 그 자리 아닌 것 같다.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시장을 대응해 했지나 아마 투자 가치로서 아마 투자하는 거지 위험자산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금이 가는 그런 상황은 100%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좀 앞에서 제가 얘기하다 말하는데 좀 시장에서요 W자 한 번 더 W자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자금이요 뭐 MMF, 뭐 CMA 이런 계좌로 막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게 시장을 완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미국장이 만약에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미국장이
과거 역사상 고점이니까 시장 투자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W자라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못 받은 사람한테 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W자가 되면 걱정이 되죠. 뭐냐면 이거 떨어질 때보다 더 무서운 게 W자예요.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신용이라든가 대출을 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거다. 그렇지만 자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들으면 그 위험할 거다. 그런 표현을 굉장히 썼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라가는 게 촘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급 나가고 올라갈 때는 갭을 띄우거든요.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는데 갭이 없어요. 하나 있고 여기 주던 거 메워버리고 옆으로 기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장악한 어떤 주도자는 하락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 보면 하락이 맞을 것 같고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하락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락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하락도 결국 상승을 위한 하락일 뿐이지 추가 조정은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미국 주에서 말씀드린 만약에 전고점에서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깊은 자리까지 빠지죠.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 1439는 그냥 뭐 지나가는 정거장 정도로 해석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우하향이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 하락 깊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지지 않는 게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원달러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원달러가 아주 견조해요.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아주 견조해요. 이걸 보면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고민 진짜 많이 합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금이나 원달러로 보면은 이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시장을 16년 동안 이렇게 보라보면 어느 급락이 온다든가 시장의 고점에서 못 간다든가 하면 어떤 시그널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시그널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숫자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서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뉴스 파동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 뉴스에는 파동이 있어요. 어떤 파동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 파동이 없어요. 파동이 없고 그 폭풍 전야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고요해요. 이럴 때는 이 차트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많이 보지만 사실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시장을 확인할 때 한번 필요한 거죠. 근데 시장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보자 그중에서 뉴스의 파동을 많이 보는데 지금 뉴스의 파동은 하락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원달러나 금이라든가를 보고 이거 봐라 조정을 생각한다. 그거는 의미가 그냥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유가 얘기 못했는데요. 또 주중에 시간 되면 유가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요일 날 이 기관 금투 쪽이 또 엄청 샀는데 오늘은 뭐 금융투자가 주식을 엄청 팔매도 불구하고 거래소도 낙폭 지금은 좁혀왔고요.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대단히 강한 모양새를 여전히 보여주는 우리 흐름들입니다. 시장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